지난 4.15 총선에서 당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 2 일반 산업단지와 주변 부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정 기한을 앞두고 업체 간 토지 가격에 대한 입장차로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총선 당선인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바라는 점을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시간. 오늘은 태안 안면도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예산 예당호에 국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 분수가 조성됐습니다. 예산구는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오는 25일 간소하게 가동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당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유권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자신을 유권자라고 밝힌 A씨는 어기구 의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한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캡처 화면을 보면 A씨는 어 의원 등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정부와 발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어기구 의원으로 추정되는 B씨가 당신이 대통령 하시죠라고 답변하자 또 다른 유권자인 C씨는 당선됐다고 막 나간다며 질타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욕설과 함께 유권자가 유권자다워야지라고 답했습니다.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에 표시된 B씨의 휴대전화 번호는 어 의원의 번호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내용이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난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어기구 의원의 이름이 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기구 의원의 개인 페이스북에도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해명은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방송 취재진이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보좌관 등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통합당 충남도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해명과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충남도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했는데요. 낙선한 김동완 후보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당진시 당원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협은 어기구 의원의 발언이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인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고 당진 시민을 매우 부끄럽게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공개 사과와 함께 앞으로 경청의 정치, 겸손의 정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충남방송이 4.15 총선과 관련해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충남의 대표 관광지 태안 안면도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은 뭔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오호일입니다. 안면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그런 환경보전 연구에도 함께 했던 최기성이라고 합니다. 안면읍이 관광에 오는 목적지였었습니다. 하지만 이 4차선이 뚫림으로써 이제 경유지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이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4차선이 뚫림과 동시에 안면도가 지금 4분의 1밖에 해안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4분의 3이 전부 다 해안도로가 같이 뚫려서 안면도로 빨리 올 수도 있고 해안도로에 있는 그 좋은 경관을 국민 관광객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77 국도 4차선 확보장은 이미 예타 면제가 돼서 이제 정상적으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보령 태안 안면도 그 연육 다리 해저 터널이 연결이 되면 안면도는 특별히 이렇다 할
시설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정치에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해안 일주도로가 우선 좀 정리가 됐으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해안 도로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할 사업이 아니고 군비를 이용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지난번 질의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군에서 해안도로 다 할 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자께서는 될 수 있으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서 강원도의 그 해안도로다, 전라도의 그 백수해안도로나 이런 것처럼 국비로 들여서 해안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기 중에 도와 군과 국회의원이 같이 협력해서 안면도의 그 관광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안 일주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꼭 그것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해상국립공원은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것이고, 해안국립공원은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바다를 쳐다보면서 가장 좋은 자연적 환경을 관광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활기찬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성일종 의원께서 공약을 내거신 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태안 서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특히 안면도에 내거신 공약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서산 대산 2 일반 산업단지와 그 주변 부지를 첨단화학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6일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업체 간 토지 가격에 대한 조율 실패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를 보유한 S-Oil이 3.3제곱미터당 180만 원의 예상보다 높은 토지 가격을 제시하면서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첨단 화학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행정 절차 기한은 오는 30일로 충남도는 추가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단 화학 특화단지는 대산 산단과 그 주변 290만 제곱미터를 대형 화학업체 3사가 공동 개발하는 형식으로 충남도는 화학업체들이 10조 원가량을 신규 투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예산 예당호 음악분수가 오는 25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55억 원을 들여 조성된 예당호 음악분수는 길이 96m, 높이 110m 규모로 워터스크린과 레이저 등을 도입해 다채로운 빛과 색, 영상 연출이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1회당 20분씩으로 요일별 운영 시간은 예산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당호 음악분수는 최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분수 분야 최고 기록을 인증받았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신청자 입지 선정 결과가 이르면 5월 중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유치전에 뛰어든 충남 지역 5개 시군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충남이 아닌 타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 내부 경쟁으로 인한 역량 결집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부해경청은 현재 인천시 센트럴로 263에 있는데 유치전에는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평택시와 시흥시, 화성시, 충남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통성군, 태안군 등이 뛰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충남 지역 5개 시군의 경우 주민주도로 별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습니다.
용역결과 9개 지자체가 제시한 28개 후보지 중 15개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합 후보지는 보령 2개, 서산 1개, 당진 2개, 홍성 2개, 태안 1개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 해경청은 또 전체 직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적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16일까지 진행, 그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부방을 통해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각 지자체가 밝힌 후보지의 장점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주 여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은 서해 중부 해경청 관할구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 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선 역시 약 5,700척으로 경기나 인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으며 어가 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만에 하나 충남이 아닌 타 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중부해경청은 산하의 인천해양경찰서와 평택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서해 5도 특별경비단 등을 두고 있으며 청사 근무 인원은 사무요원 기준 14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홍성해안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데요. 그 순간 3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방향 지시 등 신호 없이 진로 변경하다 일어난 사고인데요. 방향 지시 등 좌회전, 우회전, 비상등 신호는 도로교통법의 법률 조항으로도 정해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킬 때 우리의 안전도 지켜집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태안의 한 국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를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커브길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운전 중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산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마주오는 차량을 보고 택시가 멈춰서는데요. 반대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려다 택시와 충돌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차량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였는데요. 잠깐이내 괜찮겠지 또는 야간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세워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충남 지역 농식품 수출액은 1억 1,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서 면역력 증진과 관련해 인삼 수출액이 153% 증가했습니다. 대표 수출품인 배는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22% 증가한 695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충남도는 수출 지원을 위해 비대면 상담과 융자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인 황산화물이 10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황산화물을 포함한 대기 오염물질은 연 평균 대비 80%, 온실가스는 17% 이상 감소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8월 한국중부발전, 아스콘 포장재 기업 30곳과
벙커 CU와 정제유를 LNG 등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시설 전환을 마친 기업은 5곳으로 도는 내년까지 나머지 기업에 대한 청정연료 전환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귀어를 돕기 위해 귀어학교 1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도 수산자원연구소는 귀어인과 귀어 희망자에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귀어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모두 30명을 선발합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선발된 교육생들은 오는 6월부터 2달 동안 이론과 현장 체험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농촌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이 부족한 면천면 꽈리고추 생산단지를 찾아 수확 작업을 도왔는데요. 당진시는 농번기를 앞두고 부족한 일손으로 농사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지역 농협 중심의 공동 작업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청 입구 5거리와 군민체육관 4거리에 회전 교차로가 설치됩니다. 태안군은 올해 지역교통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보한 국비를 포함해 총 14억여 원을 투입하고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회전 교차로를 설치합니다. 회전 교차로가 설치되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통행 시간 감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홍부급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코로나19 지정 기탁물품을 관내 취약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협의체 위원들은 구운 계란과 한우 사골 등 후원 물품을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이선용 공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민관 협력을 통해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산지부 1분기 그룹 사진전이 다음 달 2일까지 예산군청 1층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예산 지역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재로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예산 지부는 4개 그룹으로 나눠 연말까지 총 4번의 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전시회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사진작가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선별진료소와 옥외 천막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 2도, 서산 3도, 홍성, 예산 4도, 당진과 태안은 5도를 나타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9도, 당진 10도, 서산, 홍성, 청양 11도, 예산은 12도로 예보됐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시고요. 세차 효과 좋겠습니다. 자외선은 많이 강하지 않지만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맑은 날이 많겠는데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기온은 금요일까지 평년보다 낮다가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에는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고 서해 남부도 2m에서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